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먼저 배울 거고요. 우리가 강의 계획서상에 보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거를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뭔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걸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쟤를 어느 수준까지 배울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그냥 남들이 짜져 있는 거 그냥 그거 그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그냥 매뉴얼처럼만. 그래서 남들이 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얕게 배우는 방법이 있고, 저 내부가 어떻게 생겨 먹어서 내가 얘를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구나, 좀 더 액티브하게 배우는 방법이 있겠죠. 좀 더 깊게 배우는 방법.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수업에서는 후자로서 여러분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할 수 있는,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로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에서 쓸 수 있구나, 어디에는 못 쓰구나,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려면 여러분 커널 트릭이라는 약간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커널 트릭이라는 것과 그리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이 개념 두 개를 오늘 강의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얘네 둘은 비단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널리 쓰여요.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커널 트릭이 뭔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뭔지 알고 계시면 당연히 유용하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거는 배우신 분 있지 않을까요? 공학수학이나 선형대수에서 저거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솔버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우리 여태까지 옵티마이제이션 많이 했죠. 뭘 최소화한다든가 뭘 최대화하는 어떤 x를 결정해, 뭘 최소화하는 세타를 결정해. 옵티마이제이션은 머신러닝의 키예요, 키. 그쵸? 그래서 가장 최소화되는, 우리가 어떤 옵젝티브를 결정해 놓고 걔를 코스트를 한 다음에, 코스트라고 말한 다음에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결정해, 최소화에 최대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컨스트레인 내부에서 우리가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런 게 다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툴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커널 트릭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유용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트릭이라고 부릴 정도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아셔야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어요.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물론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고 그냥 서포트 벡터 머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어떻게 동작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되고 그렇게 아셔도 되는데, 그러면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커널 트릭을 만남으로써, 커널 트릭을 만남으로써 훨씬 더 사용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고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예측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을 그냥 단순히 커널 트릭 없이 사용했다면 이거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알고리즘으로, 그냥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남았을 수 있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커널 트릭을 사용한 서포트 머신이 있음으로써 해서 서포트 머신은 머신러닝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알고리즘, 진짜 머신러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 몇 개 뽑아봐, 그러면 진짜 5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커널 트릭이라는 개념을 먼저 백그라운드로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머신러닝 내부에 저 커널 트릭 없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르쳐준다, 이거는 약간 그 사용성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할 거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말고사는 그 6월, 그러니까 우리 수업 그 종강하는 주 혹은 그 전주에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실 예약을 해서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여서 수업 시간 내에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다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월 1인데 1이면 3시간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는 걸로 하고요. 시험 내용은 제가 어떻게 낼 거다를 올려드리기도 할 거지만 여러분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 과목이 제가 파이썬으로도 구현도 하고 이론도 하고 거의 뭐 6대4 한 5대5 정도로 나가죠. 여러분이 파이썬 코딩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물론 손코딩 해라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코딩 해라 이런 문제 절대 안 나갑니다. 파이썬 코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딩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는지, 그거 당연히 시험에서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양 수업에서 나오는 정도로 전공 수업에서 막 계산하고 수학을 풀고 그런 거는 이 머신러닝과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에는 뭘 써야 되고 어디에는 뭘 적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내갖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동작해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계산은 다 컴퓨터가 해줄 건데, 그쵸? 그래서 파이썬 저는 파이썬으로 알려드렸지만 뭐 여러분 학교에서 매트릴 라이선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툴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손으로 코딩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약간 교양 스타일로 소개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약간 퀴즈 그 이론적인 내용을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약간 전공 스타일로 나오지만 절대 계산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그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풀 수 있는 내용으로 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파이썬 코딩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100% 이해하셔서 돌려보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손으로 해보셔서 돌려보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또 과제가 추가로 나갈 겁니다. 추가로 나갈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2번 정도 숙제가 더 나갈 거예요. 코딩 관련해서. 그래서 총 3번의 코딩 된 결과를 지금 한 번 나갔죠. 그래서 그건 되게 쉬운 거였고 이제 여러분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코딩도 숙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코딩 다 해드렸잖아요. 그거 그냥 팔로우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그거 살짝 수정하거나 그거를 이해했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코드로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뭐 레포트랑 같이 제출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코드만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조만간 또 숙제를 홈워크를 2개 정도 더 내드릴 테니까 종강전까지 그거 하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커널 트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였는지 다시 한번 잠깐 리마인드를 할게요. 뭐였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었죠.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함수 이런 걸 이용해서 바운드리를 찾는 거죠.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이거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바운드리를 이용해서 이거보다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fail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가상의 연속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배웠냐면 시그모이드 이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 이때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하는 어떤 시그모이드 바운드리를 정해서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했었어요. 잠깐 보시고요. 저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있으면은 저거 빨간색하고 파란색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었죠. 그다음 KNN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KNN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ONN이다. K가 5다. 다시 말해서 3NN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K가 있다는 건 뭐예요? K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정답들이 있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틀렸네요 스펠링.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정답들이 다 있고 이 슈퍼바이즈드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서 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최고로 가까운 5개를 뽑는 거예요. 여긴 5개 뽑아가지고 5개 중에 4개가 주황색에 속하네. 그럼 뭐야? 나는 주황색이다. 얘는 주황색이겠네. 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클래시파이 하는 그게 KNN 클래시피케이션이었죠. 이거는 ONN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자, 근데 보세요. 얘든 어때요? 보면은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여러분 여기다 바운더리 한번 그려봐.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뭐로? 평면으로. 이 3차원의 평면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 바운더리보다 위에 있으면 파란색, 아래에 있으면 빨간색이라고 내가 요거 경계면을 만들 수 있잖아. 또 얘는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 여러 개, 선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가상의 선분 여러 개로. 그쵸? K-means 클러스터링은 이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였어요? 내가 이거 민을 이렇게 여기 중간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 여기 요거 뭐야? 여기 민이 세 개가 있겠죠? 민 3개가 있어. 여기 뮤0, 뮤1, 뮤2. 요거 3개를 정해가지고 가장 뭐야? 저거에 속하는 요 디스턴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디스턴스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클러스터링을 했었던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돼 있다면 요거랑 요 뭐야? 요 십자가랑 동그라미랑 이렇게 2개로 클래시파이 돼 있는 거고 클러스터링 해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클러스터링 해야 돼요? 이게 라벨이 안 붙여 있어도 라벨이 안 붙어 있는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더라도 클러스터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모여 있는 애들이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랑 클러스터링 하는 게 상식적이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여러분 앞에서 본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리니어 평면으로 3차원에서 어떤 평면으로 아니면 2차원에서 직선으로 세퍼레이션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거를 바운드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바운드리보다 리니어한 바운드리로 우리가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리니어한 게 뭐야? 리니어한 게 구하기도 편하고 리니어한 게 행렬로 다차원에서 처리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니어한 게 정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리니어한 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리니어하게 세퍼레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2차원이고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는 쉽죠. 어렵지 않은데 이게 바운드리가 리니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리니어 바운드리를 가지도록 하는 게 좋아요. 데이터가. 근데 얘는 데이터가 리니어 바운드리 안 가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수가 없죠. 이거 클래스파이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넌 리니어 바운드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넌 리니어 바운드리, 그건 싫다는 거예요. 이걸 리니어 바운드리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바운드리 정할 때 리니어가 아닌 거는 행렬 계산하거나 그거 미분 계산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벡터로 막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데이터가 넌 리니어였으면 넌 리니어야지. 이 바운드리 이거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트랜스폼을 먼저 해요. 트랜스폼해요.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어떤 방법이 있어서 트랜스폼 했다고 가정해보고 저렇게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평면 그릴 수 있잖아. 평면이면 뭐예요? 리니어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바운드리 만들 수 있어요. 자, 왼쪽 같은 2D에서는 불가능했던 게 3D에서 가능해지죠.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3D가 그만큼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아요? 2D에서 안 됐던 거 내가 한 차원 더 어디셔널 써가지고 어디셔널 디멘전 써서 얘를 이렇게 데이터를 트랜스폼 한 거예요.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리니어 아니고 리니어 세퍼러블이 가능해요. 리니어 세퍼러블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저게 리니어 세퍼러블 가능해?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리니어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바운더리를 리니어로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 짓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걸 할 건데요. 이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얘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것도 여러분 리니어하게 세퍼레이션이 안 돼요. 리니어 세퍼레이션 왜 안 돼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야? 자, 이거랑 뭔 차이예요? 이거는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한번 더 나누면 되잖아요. 이게 리니어 세퍼레이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리니어 세퍼레이션이 안 돼요. 뭐 어떻게 이렇게 이거 하라 그러면 뭐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곳에 이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으면 혹은 제가 이런 데이터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기다가 어떻게 바운더리를 정해야 어떻게 정해도 이거 두 개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적절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심플하게는 이렇게 문제를 심플리파이 해볼게요. 오른쪽과 같이. 그래서 네모는 0이라고 매핑하고 동그라미는 1이라고 매핑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거를 리니얼리 세퍼레이블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푸는 문제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얘는 리니얼리 디스팅귀시블을 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익스클루시브 오어, 왜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불러요? 여러분 디지털 논리회로 들으셨어요? 디지털 공학? 인풋 두 개 있고 아웃풋이 뭐예요? only 이럴 때만 1이 되고 얘네 둘은 0이 되는 게이트가 있어요. 그게 익스클루시브 오어잖아요. 근데 얘가 보시면 0,1이나 1,0은 1이죠. 그리고 1,1이나 0,0은 0이에요. 그러니까 꼭 1, 0 아니더라도 얘는 둘을 분리할 수 있는 문제. 그거 클래시피케이션은 리니얼리 세퍼레이션이 안 돼요. 리니얼리 디스팅귀셔블 하지 않아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냐면 한 차원을 더 차용하는 거예요. 이게 2디멘전을해서 3디멘전으로 바꾸는 거죠. 아까처럼 트랜스포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리니얼 세퍼러블 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어떤 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면이죠. 플레인으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 밑에를 지나가는 어떤 면을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을 생각하시면 자, 까만색이랑 빨간색이랑 구분하실 수 있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을 이용하면 빨간색과 까만색이 서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원래는 2D에서 세퍼러블 하지 않았던 게 3D에서 세퍼러블 해졌죠. 그쵸? 하면은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버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니어한 바운드리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디멘전을 높이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트랜스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트랜스폼 하면 될까요? 얘에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로 바뀌었을까요? 자, 뭐냐면 얘는 일단 여러분 점이 몇 콤마 몇이 아니고 몇 콤마 몇이죠? 그래서 모두 다 점 3개인데 되게 간단하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각각의 점에다가 뭘 한 거냐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어요. 얘네 셋은 혹은 요렇게 어쨌든 트랜스폼 해보면 요 컴포넌트를 추가로 더한 거예요. 그래서 3차원으로 바꿨는데 x1, x2는 그대로 쓰고 세 번째 3차원을 올라갈 때
멀리면 멀릴수록 더 위로 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뜬다는 건 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멀리 있으면 원점에서부터 약간 멀리 있으면 이 값이 일반적으로 커지잖아요. 그 값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면 그러면 더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던 게 요 위로 올라가면서 리니어 세퍼러블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요 2D 데이터가 2D 벡터가 3D 벡터로 바뀌는 약간의 비용의 증가가 있지만 리니어 세퍼러블 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의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저렇게 3D 벡터로 계산하는 건 더 컨버성할 수 있어요. 더 성가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런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요 파이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세퍼러블 하지 않았던 리니어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았던 피처 스페이스, if 스페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세퍼러블한 스페이스로. 그래서 얘를 적절하게 트랜스폼하면 요 트랜스포메이션 펑션만 있으면 우리가 디시전 바운드리 혹은 세퍼레이션 바운드리를 리니어한 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D 디멘전에서 Q로 바꾸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2D에서 3D로 바꾸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Q가 D보다 커요. 뭐 2차원이었으면 6차원 이렇게 바꿔요. 그래야 리니어리 세퍼러블 해주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걔는 죄송해요. 걔는 6차원으로 바꿨는데 6차원으로 바꾸면 그게 이득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리니어한 게 좋다고 해도 6차원으로 가면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그 계산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이어한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리니어를 너무 줬다 보면 그쵸?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커널트릭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자 그거를 이제 추후 배울 건데 먼저 뭘 해보시냐면 이렇게 우리가 세퍼레이션 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디시전 하는지 디시전 할 때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초록색 이렇게 디시전 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디시전 하는지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올렸어요. 빨간색 이거 올리고 초록색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데이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이 디시전 서피스를 이용을 해야지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저 서피스가 뭐냐면 평면이에요 여러분. 하이퍼플레인이라 그래서 4차원이든 5차원이든 전부 다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x1, x2, x3, a, b, c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지는 함수. 이게 바로 플레인이에요. 하이퍼플레인. 4차원이면 dx4 더하기 뭐 2. 5차원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하이퍼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의 모양을 가진 함수로 우리가 바운드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리니어 세퍼러블이에요. 자, 저렇게 생긴 건데 저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디시전을 하는지 그걸 먼저 볼 건데 우리는 내적을 이용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내적이 여러분 내적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적은 뭐예요? 자, 내적은 뭐냐면 두 벡터를 내적한다는 건 자, 이렇게 있는 벡터랑 이렇게 있는 벡터 서로 내적한다는 건 자, 얘를 이놈한테 정사용해도 되고 얘를 이놈한테 정사용해도 되죠. 그래서 두 개 정사용한 거를 먼저 정사용한 다음에 제가 정사용 한번 해볼게요. 저 두 벡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사용을 한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서로 곱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덕트 벡터. 그게 벡터예요. 자, 이너 프로덕트예요. 벡터의 내적이에요. 자, 다시 내적할 때 한 벡터의 방향으로 정사용을 해서 그 두 개의 평행한 만큼만 곱해주는 거죠. 벡터의 곱은 그렇게 이너 프로덕트는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제가 왼쪽에 잠깐 쓰면 자 만약에 제가 정사용하려는 벡터가 자, 얘가 길이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짜리 벡터에다가 제가 여기 정사용을 하면 임의의 벡터 x를 그러면 자 x랑 x도 있고 y도 이렇게 있어요. 길게 자 x랑 y랑 둘 중에 둘 다 벡터를 요 일자리 요 빨간색 벡터에다가 정사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은 곱하나만 하죠. 정사용한 다음에 이 길이랑 요 1을 곱해야 되는데 이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이 빨간 벡터에다가 정사용할 건데 빨간 벡터에다가 정사용했을 때 그 정사용한 길이만 나오게 되죠. 만약에 이 빨간 벡터가 길이가 1이라면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두세요. 자, 저게 내적의 의미가 되고 그러면 자, x 벡터랑 y 벡터랑 또 하나 자, 일자리에다가 내적을 했을 때 그 정사용했을 때 그 길이가 된다. 그거 말고 또 하나 내적은 뭐냐면 x랑 y랑 요거를 이제 제가 r이라고 이렇게 레퍼런스니까 저 r 벡터랑 얘랑 내적한 거랑 얘랑 내적한 거랑 누가 더 내적이 커요? y가 아무리 길어봤자 x가 더 요 r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r이랑 더 비슷한 방향으로 간 게 많죠. 그러니까 r이랑 더 비슷한 방향으로 간 게 많기 때문에 x가 더
R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X를 R이랑 내적한 게 더 내적이 커요. 자, 만약에 어떤 기준 벡터가 있어요. 기준 벡터가 있는데 다 모든 벡터들이 다 길이가 1이에요. 자, 길이가 1이면 자, 이 벡터에다가 다 내적을 하면 자, R이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내적 값이 커지게 되고 그 R 방향의 수직이면 0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서 뭘 측도 내적이 뭐의 측도로 설명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슷하냐, 벡터 측면에서 얼마나 평행한 정도가 비슷하냐. 요거를 측정하는 측도로 매트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내적이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이 디시전 서피스가 주어졌을 때 디시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디시전 서피스가 아까 제가 리니어 하다면 이게 그래서 리니어 세퍼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얘가 바운드리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바운드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게 뭐예요? 자, 요게 평면이에요. 이 3차원에서는. 그렇죠? 이게 평면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럴 때 a, b, c가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요 평면에서 수직 방향의 벡터, 저 밑에든 위에든 뭔진 모르지만 A, B, C는 유니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유니크하지 않지? 3x 더하기 4y 더하기 5z 마이너스 7은 0이랑 6x 더하기 8y 더하기 10z 마이너스 14는 0이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z 더하기 7은 0인 거랑 다 전부 뭐예요? 똑같은 평면을 나타내는 거죠. 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ABC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되고 6, 80으로 써도 되고 3, 4, 5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 벡터는 여기 이 평면에서부터 수직인 벡터, 그걸 노멀 벡터라고 부르는데 저 노멀 벡터는 저 플레인의 노멀 벡터는 유니크하지 않지만 anyway 뭐예요? 여기 수직인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유닛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것 중에서 크기가 1인 놈. 크기가 1인 놈은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3, 4, 5 기준이라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로 3 하고 4, 이것도 4 하고 또 5. 이렇게 해서 크기를 1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굳이 이거 크기로 1로 만드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해를 위해서 쉽게 이해를 위해서 그 1짜리 노멀 벡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1짜리 노멀 벡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발시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출발시켜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느 기준점이 있는데 출발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럼 출발시키면 이 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이 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 누구가 이 점이 빨간색 점들 내적했을 때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사용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이 길이가 아니고 요 방향으로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내적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정한 그 노멀 벡터를 n이라고 할게요. n-이라고 하면 이 n-이랑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해서 구한 요 벡터 있죠. 요 점이랑 서로 내적을 하면 이 n 벡터 방향으로 성분이 나오잖아요. 얘가 그 성분이 찾아질 텐데 걔가 요 위라면 빨간색으로 디시전하고 이 밑에라면 초록색으로 디시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ABC가 굉장히 쉽게 구해지고 그 ABC를 이용해서 이 벡터를 정할 수 있고 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정하고 나면 얘랑 얘를 그냥 단순히 내적을 해서 우리가 시점만 잘 조절하면 내적을 해서 그 내적한 게 0보다 커 그러면 빨간색 0보다 작어 초록색 이렇게 디시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원에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3차원 좀 복잡하니까 만약에 제가 2차원 지워졌나? 오마이갓. 자, 2차원에서는 여기 빨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라벨링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밑에 초록색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라벨링 돼 있고 우리가 디시전 바운드리를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잘 정했다면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면 얘 노멀 벡터는 어떻게 결정돼요? 자, 얘는 여러분 여기가 2 있고 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구할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 이게 편하시죠? 근데 그거 말고 이런 형태 말고 는 0인 implicit 펑션으로 써볼게요. implicit 펑션으로 음함수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 마이너스 2y는 0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뭐예요? 노멀 벡터가 어떻게 정해져요? 1,2로 정해지죠. 정해지잖아. 1,2가 어딘데? 1,2 그래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맞죠? 이런 벡터 맞죠? 그래서 이 벡터로 여기서부터 내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 벡터 방향으로 내적을 하는 거예요. 내적해서 자, 내적했다. 자, 빨간색 점에 있는 애들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점에 있는 얘를 예를 들면 내적하면 요 값이 나오죠. 초록색 점 내적하면 초록색 점을 내적하면 이 점이 나오죠. 자, 근데 내적한 결과가 길면 뭐야? 빨간색.
짧으면 뭐야? 초록색. 이렇게 디시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쉽게 디시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득인지 아세요? 계산할 때? 엄청 편해요. 저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만으로 디시전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리니어 세퍼러블 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거죠. 물론 이렇게 차원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야? 자, 그 값을 기준은 어떻게 돼요? 요 값 있죠. 요 값보다 작으면 초록색, 이것보다 크면 내적한 값이 빨간색. 이렇게 디시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디시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아예 지워버렸구나. 이걸 지우면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고요. 자, 이렇게 디시전 할 수 있죠.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디시전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말했듯이 계속 찜찜한 게 뭐예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수가 올라갔죠. 그러면 뭔가 벡터 계산하는데 그냥 더 오래 걸려요. 2차원일 때 했으면 몰라. 근데 지금 3차원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니 3차원에서 벡터 계산하는 게 2차원보다 더 성가시인데 이게 그냥 더 성가시다 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성가시요 사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했듯이 Q가 D보다 많이 커요. 2차원에서 6차원, 7차원, 10차원 이렇게 변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변환할 때는 고작 그걸 리니어라이즈 하겠다고 바운드리를 이 짓을 하면은 계산량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다. 그게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건데 우리 이거 계산할 일 많은 거잖아.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변환된 애들을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원래 뭐야? 원래 얘네들이 다 x였다면 이게 변환된 애들은 전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얘도 벡터고. 얘네들 두 개를 요거랑 여기 있는 그 레퍼런스 벡터를 뭐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걸 또 변환한 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내적해서 우리가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디시전 할 때든 러닝 할 때든 이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짓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짓을 많이 하려면 이걸 또 6차원 벡터를 서로 내적하는 거잖아. 이거 언제 할 거냐?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6차원 벡터를 내적하는 거, 그것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요게 요 내적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 6차원이 필요한 거는 오직 요렇게 이 세퍼러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저 내적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없을까? 다시 말해서 저렇게 구분만 하고 3차원의 그 장점만 사용하고 3차원의 단점인 계산량의 증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할 수 없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 3차원에서 혹은 6차원 하이 디멘저널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할 때 우리가 로우 디멘전, 원래 디멘전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5차원에서 계산량을 늘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뭐냐면 두 개의 내적 있죠. 하이 디멘저널에서 내적이 원래 벡터 두 개, 원래 벡터 로우 디멘전에서 벡터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특히 로우 오리지널 디멘전 스페이스에서의 오리지널 디멘전 스페이스에 두 개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두 개의 내적의 함수라면,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로우 디멘전에서 계산한 결과를 이용해주고 쿵짝쿵짝 해주면 되지. 하이 디멘전에서 내적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이 디멘저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 안 해도 된다. 그 계산량 증가 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커널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커널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커널 펑션이라 뭐가 커널 펑션이냐면 두 고차원 혹은 임의의 차원에서의 벡터의 내적 있죠. 그게 오리지널에서 두 벡터의 함수로 오리지널 디멘전 로우 디멘전에서 두 벡터의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로우 디멘전에서 계산하면 되지 여기서 벡터를 계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얘를 커널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예시를 보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널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를 하이 디멘전에서 안 하고 로우 디멘전에서 하는 그런 트릭을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커널 트릭이고요. 그래서 이그젬플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 3차원에 이런 벡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벡터는 컨벤셔널이 보통 컬럼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물론 로우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타냈어요, 얘네가.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정의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저렇게 하면은 리니어 세퍼러블 하다고 해볼게요. y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음미하는 차원에서 y1 제곱, y1, y2, 다음 y1, y3, 다음 y2, y1 이렇게 되고, y2의 제곱 몇 차원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차원, 9차원, 6차원도 아니네. 9차원이잖아. 네. 이렇게 늘어나요 실제로. 근데 이거 이상하죠? 느낌 이상하죠? 왜 9차원이나 들려? 그래야 리니어 세퍼러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y2, y3, y3, y1 그리고 y3, y2
그리고 y3의 제곱. 이렇게 9차원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트랜스포 펑션이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죠. x1 제곱, y1의 제곱. 그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x1, x2, y1, y2죠. 그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x1, y1, x3, y3. 그다음 요거 두 개 곱하면 x1, y2 x1, y2 x1, y1, x2, y2니까 여기다가 두 배 하면 되죠. 그다음 y2에 여러분 스칼라입니다. 내적한 거는 스칼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써주면 되죠. 그다음 요거는 y2, y3니까 x2, x3, y2, y3 이거고, 그다음 y3, y1 얘는 여기 두 배, 얘는 여기 두 배, 그리고 y3의 제곱. 자, 그럼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뭐랑 똑같아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자, y2 제곱, y3의 제곱.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잘 보니까 x1, y1 우리 저차원에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 x1, x2, x3 3차원에서 즉 저차원이라는 건 y1, y2, y3를 내적을 한 다음에 걔를 제곱한 거랑 똑같대요. 똑같죠? 자, 여러분 6차원에서 내적이 사실은 뭐의 함수예요? 저차원에서 로우 디멘전의 내적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에서 내적을 종종 우리가 고차원으로 스페이스를 옮겼잖아요. 우리가 활동 공간을 옮겼으니까 저기서 디시전을 하던 러닝을 하던 트레이닝을 하던 우리가 프리딕션을 하던 종종 내적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많을 텐데 그 내적을 6차원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3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9차원이 아니고 심지어. 그럼 훨씬 간단해지죠. 우리가 커널 펑션을 뭘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이 커널 펑션을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6차원에서 내적을 두 벡터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커널 펑션이라는 건 두 벡터의 보통 유사성을 판단하기에 많이 써요. 내적 특히. 그러니까 두 벡터의 유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적이니까 두 벡터의 유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6차원 혹은 9차원 엄청 하이 디멘전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로우 디멘전 그게 만약에 로우 디멘전의 벡터의 내적의 펑션이라면 그럼 그거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야? 6차원, 9차원이 제공하는 장점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니어 세퍼러블 한 거 사용하고 정작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예요? 저차원에서 계산하는 거. 트릭 같죠? 그래서 그거를 커널 트릭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커널 펑션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벡터의 유사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특히 높은 차원에서 두 벡터의 유사성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로우 디멘전에서의 두 벡터의 유사성인데 두 벡터의 유사성을 로우 디멘전에서 계산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세 벡터 생각해보세요. 얘네 둘이 유사성이 좋아요. 얘네 둘이 유사성이 좋아요. 얘네들이 훨씬 더 유사함이 많죠. 근데 이건 단순히 내적이 아니고 요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내적을 해야 그 유사성이 정의가 되죠. 근데 그 유사성은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로 정의할 수 있죠. x1, x2라고 하면 각각 두 벡터를. 요렇게나 정의할 수 있지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유사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 둘은 실제로 여기서는 그걸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리니어 세퍼레이션 자, 이건 좀 제가 예시가 좀 잘못됐는데 리니어 세퍼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 예로 해볼까? 예로 해봅시다. 자, 보세요. 얘가 리니어 세퍼러블 안 되죠. 리니어 세퍼러블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벡터 입장에서는 얘랑 유사해요. 이거예요. 그러면 까만색이랑 유사하죠. 그리고 얘가 유사성이 더 커야 돼요. 근데 x1하고 이 로우 디멘전에서 x1 두 벡터를 x2라고 하면 그 두 개 벡터 내적 100% 해봤자 얘네 둘이 내적하고 얘네 둘이 내적한 거 둘이 내적 해봤자 어때요? 얘가 훨씬 작게 나와요. 더 유사하니까. 이거 원점 기준으로 해보면. 그럼 뭐야? 로우 디멘전에서 백날 벡터 내적 계산해봤자 유사성이 얘네 둘이 더 유사하다고 나오니까 이거는 소용없어요. 디시전 바운드리로 디시전 크라이테리어로 적절한 롤이 아니에요. 이거 역할 수행하지 못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요 빨강 둘이 더 잘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이 디멘전에서 벡터를 내적을 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유사성이죠. 이게 진정한 커널인 거죠. 근데 이 유사성이 어떻게 돼요? 로우 디멘전의 피어한 로우 디멘전에 내가 얘를 로우 디멘전, 3디멘전 아니면 2D 디멘전 이렇게 로우 디멘전 그 6, 9 이런 식으로 변한 후의 디멘전이 아니고 변환하기 전의 디멘전의 펑션이라면 그 고차원에서의 유사성이 변환하기 전의 디멘전의 벡터의 함수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커널 펑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사성을 커널 펑션이라고 불러요. 물론 커널 펑션의 정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릴리즈 된 거라서 굳이 얘네들이 유사성을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예요?
고차원에서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내적이 꼭 유사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쓸 때 저걸 쓸 때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벡터가 얼마나 비슷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내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머신러닝에서는 커널 펑션이 두 개 얼마나 시밀러하냐 그거를 나타내는 숫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유사성은 반드시 뭐예요? 차원이 변환된 고차원에서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차원에서 해봤자 안 나오는데 그 고차원에서 벡터의 내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고차원에서의 벡터의 내적이 저차원 벡터로 계산이 가능하다면 그 유사성을 우리가 커널 펑션이라고 불러요. 얘를 그렇게 정의한 게 머서스 티어렘이라고 부르고 이걸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커널 트릭. 자, 커널 트릭은 뭐예요? 커널 트릭. 자, 그래서 커널 트릭 정리하자면 이건 거예요. 자, 어떤 피처 벡터가 있어요. 피처 벡터가 RQ. RQ는 어디예요? 이미 디멘전이 변환되고 나서입니다. 그 변환되고 나서를 피처 벡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에 국한된 내용으로 일단 갈게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자, 걔가 새로운 벡터예요. 그리고 요 x1부터 xn은 기존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랑 서로 내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여기 제가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 봤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벡터로 여기 지금 요 데이터셋으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새로운 벡터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와 봤다 해볼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이런 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면 얘랑 얘를 다 내적하는 거예요. 혹은 뭐예요? 얘랑 얘를 다 내적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다 내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 내적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게 새로우면 얘라고 해볼게요. 내적할 때 얘랑 내적할 때 말이에요. 이 원점에서 이렇게 얘랑 내적해갖고 유사성을 구할 건데 이 저차원에서 내적하면 얘랑 이 검은 애들이랑은 내적이 커야 정상인데 유사성으로 판단한다면 내적이 엄청 작게 나오겠죠. 반대니까 음수로 막 반대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오히려 얘는 내적이 이 빨간 애들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요. 새로운 초록색은. 근데 그거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죠. 근데 그래서 그 내적을 어디서 해요? 새로 들어온 x를 내적을 어디서 하는 거야? 고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차원에서 커널 펑션을 통해서 내가 현재 디멘전에서 데이터가 정의된 디멘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정의된 그 디멘전에서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이면 3차원 그 디멘전에서 직접 내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다른 차원으로 먼저 데이터가 변환되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내적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할 때 어떻게 해? 모든 벡터들이랑 다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셋들이랑. 이게 피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거를 원래 오리지널 피처 벡터 있잖아요. 그냥 이거 원래 내적. 그러니까 원래 내적 있죠. 원래 내적. 이건 여러분 내적이란 뜻입니다. 내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두 벡터의 내적인데 우리 이거를 계속 고차원에서 하지 말고 고차원에서 내적하지 말고 뭐야? 저차원에서 내적한 텀을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하자.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커널라이제이션 한다고 불러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고차원 계산을 저차원으로 바꿔서 해주는 거를 커널라이즈드 혹은 커널 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가우시안 펑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펑션 PDF에 이런 텀 있죠? 이런 텀 있는데 이런 텀이 있을 때 얘를 계산할 때 얘가 사실은 더 하이 디멘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이 디멘전으로 갈 수 있는데 얘를 이런 커널 펑션을 우리가 로우 디멘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고 이거 뒤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폴리노미얼 커널 우리가 앞에서 한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라면 이 감마 r 뭐 m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커널 펑션 이거잖아요. 여기 뭐 더하기 0해서 2 나온 거죠. 그래서 폴리노미얼에는 다항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 있는데 걔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에서 그 고차원에서 벡터 내적한 게 이런 폼인 거예요. 근데 뭐야 마치 저차원에서 내적한 것만 계산해주면 나머지는 뭐야? 상수배 해주고 더하기 해주고 그냥 엠승 해주는 거죠. 스칼라로. 이거는 하나도 어려운 계산이 아니잖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걸 이용해서 유사성 우리가 디시전 할 때 어떤 크라이테리아 이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커널 펑션인 거고 시그모이드 혹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커널은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엄청나게 고차원이에요. 고차원 계산인데 그 고차원에서 유사성 계산한 게 이렇게 저차원으로 리듀스가 된다. 그게 바로 커널 펑션의 정의고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왜 RBL이 이펙티브한지 이거는 뭐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편하게 보세요. 테일러 익스펜션, 이게 지금 RBL이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하는데 얘가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그래서 RBF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 RBF 커널이 왜 효과가 있냐면, 자, 얘를 이렇게 얘 여기 밖으로 꺼낼 수 있죠. 이거 뭔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xi의 제곱, xj의 제곱 더하기 이 xi, xj에다가 다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꺼낸 거고 뒤에 곱하기 두 개를 이렇게 뒤에다가 붙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테일러 익스펜션 한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은 이렇게 되고요. 뒤에 즉 마이너스 xij 요게 있었는데 요거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x랑 i랑 xj에 다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이렇게 다 곱으로 쪼갤 수 있죠. 여기는 다 루트 씌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두 벡터 xi와 xj에 대해서 각각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먹여가지고 내적한 게 그냥 이걸로 리듀스 되는 거죠. 여기가 몇 차원짜리인데? 엄청나게 넌리니어한 하이 디멘저널에서 내적을 원래는 계산해야 되는데 뭐예요? 응, 싫어. 저차원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리덕션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엄청 저차원인 벡터를 이렇게 원래 고차원의 내적, 마치 고차원의 내적을 계산한 거의 결과가 저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티브 한 거죠. 자, 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얘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죠. 근데 이거를 막 엄청나게 여기서 리니어 세퍼러블 안 하는 걸 다루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량도 3차원만큼 늘어나지 않죠. 커널트리 이용하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돼? x1, x2잖아요. 여기 x1, 여기 x2라고 할게요. 그럼 멀리 있으면 좀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에서 멀리 있으면 좀 띄우고 가까이 있으면 붙이는 거예요. 요 밑으로.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띄우면 되죠. 이렇게 띄우면 돼요. 제가 여기 루틴 한번 붙여볼게요. 수학적인 편의상을 위해서. 그러면 요거를 다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벡터 두 개 내적 한번 해볼까요? 내적하면 어떻게 돼? x 요거랑 xj, xi, 이건 x랑 x 프라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내적하면 얘 이제 여러분 이렇게 리니어 세퍼러블 하니까 이쪽 방향의 벡터를 정의하셔서 얘랑 이제 내적을 할 거죠. 그럼 3차원에서 내적할 겁니까? 안 한다고요. 이 벡터랑 요 파란색 혹은 빨간색 선이랑 내정해서 우리가 디시전을 할 건데, 프리딕션 할 건데, 너는 클래시파이 할 건데, 너는 파란색이야, 너는 빨간색이야, 이 짓을 할 건데, 그걸 3차원에서 내적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3차원에서 내적을 실제로 안 하고 어때요? 3차원에서 내적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2차원 내적의 펑션인 걸 알고 있으니까 2차원 내적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커널 트릭인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x1 곱하기 x1 프라임 더하기 x2 x2 프라임 더하기 2 x1 x2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되죠. 더하기 2 x1 x2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예요? 곱하기입니다. 내적 아니고 스칼라니까. x1 더하기 x, 자 각각 내적을 뭐야? x1 x2 요거랑 x1 프라임 x2 프라임을 서로 내적한 거, 요거를 제곱한 거랑 똑같죠? 맞나? 요거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 수학적으로 편의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내적한 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저 차원에서 내적한 걸로 이용해서 뭘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 스칼라를 제곱해서 구하면 그냥 3차원에서 내적한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고, 이거 이용해서 이제 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3차원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요렇게 디시전 프리딕션을 해서, 근데 대신 뭐야? 요 값을 보고 얘가 요 값 기준으로 이거 내적한 거, 이거보다 크면 빨간색, 이거보다 작으면 파란색, 이렇게 디시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치 리그레션 기억나세요? 리치 리그레션이 뭐였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혹은 그냥 일반적인 리그레션에서 오버피팅 되는 거 있죠. 그거를 람다 값을 높여주면 우리가 이렇게 와글와글한 리그레션 함수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너무 오버피팅 안 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리치 리그레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니어 리그레션 슬라이드 보면 리치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도 고차원에서 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될 때 얘는 평면이 되죠. 이게 평면인 거고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피팅하는 어떤 하이퍼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들어가면 y가 뭐라고 이렇게 리그레션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옵티멀한 리그레션이 리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고 리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람다를 좀 높여주면 우리가 너무 오버피팅 안 된다. 데이터가 막 이상하게 나와서 그거에 오버피팅해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리치 리그레션 했었던 거 이거 기억하시고, 얘는 뭐의 결과였냐면 이걸 미니마이제이션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리치 리그레션이니까, 이거는 기존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보세요. 강의를 보시든. 이건데 요거를 계산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얘가 몇 차원이냐면, 자 x는 여러분 디자인 매트릭스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3차원
데이터가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옵티멀한 그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옵티멀한 1000개를 옵티멀한 W를 계산해 내려면 이 3000이 하나 둘 세 개짜리가 밑으로 1000개가 있는 게 요게 X예요. 엄청 길게. 그럼 트랜스포즈는 3개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이렇게 1000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둘 뭐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0개 또 1000개 또 1000개 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죠. 자 계산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 요 옆으로 1000개랑 이 밑으로 1000개를 1000번을 곱해서 다 더해서 여기다 쓰셔야 돼요. 왜 위에다? 어쨌든 여기다 쓰고 그 다음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여기다 또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거를 또 요 두 번째 줄이랑 곱해서 여기다 쓰셔야 되고 요거를 또 세 번째 줄이랑 곱해서 여기다 쓰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총 3/3이 나오죠. 자 3/3 계산하려고 참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1000번을 막 기술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xt x 이게 아니고 이거 곱하는 거 말고 이거를 좀 어차피 결과는 3/3인데 너무 중간 과정에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 데이터 제가 살짝 다시 써볼게요. 뭐예요? 자 뒤에 거부터 쓸게요. 뒤에 거 뭐예요? x 벡터 1이 트랜스포즈 있는 거고 x2가 또 데이터 트랜스포즈 돼 있어갖고 몇 개야? x 1000개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돼 있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냥 x1 해서 x 1000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는 컬럼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고 3개짜리 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약간 이해되시죠? 밑으로 3칸, 옆으로 1000칸. 얘는 옆으로 3칸, 밑으로 1000칸. 이렇게 해서 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곱하실 때 되게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벡터는 곱하려면 어떻게 곱하면 돼요? 앞에서도 계속 보였지만 이렇게 하면 벡터의 내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곱의 순서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내적을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뜯어서 계산해야 돼요. 하나하나 분리해서 계산해요.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밑으로 가잖아요. 이 순서대로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첫 번째 순서 다 나와. 야 너네들 첫 번째 애들 다 나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그걸 썸 오브 프로덕트 여기 써줘야 돼.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였으면 x 곱하기 xt였으면 그럼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x1t 이것도 곱이 가능한가 볼까요? 가능하거든요. x1, x2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1000칸 맞죠? 그리고 얘는 x2t 해서 밑으로 1000칸 이거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얘랑 곱해서 맨 앞에 써주죠. 또 얘랑 또 곱해서 두 번째 써주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요 옆으로 3칸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3칸 곱할 때 뭐예요? 요 밑에 있는 3칸 곱할 때 얘랑 얘 서로 내적이에요. 즉 저 차원에서의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건 여러분 저 차원에서의 내적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로우 디멘전에서 내적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매트릭스 컴플렉 이게 계산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까지 계산은 솔직히 똑같죠. 똑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나온 거를 다시 이제 뭐 요거랑 계산해서 막 멀티플라이 이거 뭐야 인버스 매트릭스 하고 요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자 그래서 얘 잠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거랑 이거의 내적이다. 그래서 표현되면 이 결과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내적 로우 디멘전에서의 내적 컴포넌트들만 있는 애들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보면은 제가 매트릭스를 어디다 쓰지? 자리가 살짝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t였으면 디자인 매트릭스 기준으로 x 트랜스포즈를 뒤에다 곱했으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얘는 여러분 앞에서 x1이랑 x1의 내적 x1이랑 x2의 내적 x1이랑 x3의 내적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내적 그리고 밑으로도 xn이랑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벡터 컴포넌트들이 다 뭐예요? 다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이 돼요. 로우 디멘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 계산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건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과 매트릭스가 이게 더 큰데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계산하는데 이게 훨씬 핸들하게 편한 거예요. 데이터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데이터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얘. 이거 데이터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1000개가 막 한 번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메모리도 1000개가 동시에 준비가 돼야 되고 근데 얘는 3x3만 해갖고 탁탁탁탁탁 계산하고 이게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에 구할 때 옵티멀한 거 구할 때 요거 구할 때 이거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요걸 갖고 있어서 하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이걸 갖고 있는 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보세요. 이거 그냥 여러분 보시면 자 원래 이거였거든요. 앞에서 보여준 식이. 이건 다 지난 옛날 강의에서 유도한 건데 얘를 곱하기를 양쪽에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리고 요거 남기고 얘를 넘겨요. 왜냐면 X 트랜스포즈로 묶으려고. 그래서 X 트랜스포즈에서 묶여서 이렇게 돼요. 이거 남기고 넘기면 그러면 W만 남기고 넘기면 물론 여기 W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폼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얘 부분을 알파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얘를 알파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좀 빠르시면 여러분 정제해가면서 들으세요. 요렇게 갈 때, 자 여기서 일로 갈 때 요걸 곱한 거예요. 자 양쪽 곱해서 이걸 없앤 거지. 그래서 W 왼쪽에는 W 어쩌고 앞쪽에다 곱했고 얘는 없어져서 이게 뒤에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요것만 남기고 일로 넘긴 거야. 그래서 요렇게 바꾼 거고 요거를 트랜스포즈로 묶을 수가 있도록 요걸 넘긴 거예요. 그럼 W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고요. 얘는 W는 X 트랜스포즈 타임스 요렇게 돼요. 이 텀. 그래서 이 텀을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를 하고 자 W는 자 요걸 알파라고 정의할게요. 그래서 W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xt times 알파.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다시 이거는 일단 냅두고요. 요 식에서 출발해갖고 알파를 한번 보세요. 자 양쪽에다가 람다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 식에서 출발해서 양쪽에 람다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뭐 하면 둘이 자리 자 이렇게 뭐 하면 바뀌어요? 뭐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알파에 관한 식으로 최대한 바꾸려는 거예요. 다 알파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W에다가 뭘 넣으면 X 트랜스포즈 알파를 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이거 넘기면 이거 넘긴 거예요. 넘기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앞에 써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Y 알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파를 구한 거예요. 알파를 다른 형태로 구한 거예요. 뭐? W 없는 알파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W가 뭐였는데? W는 알파는 뭐였는데? 이거잖아. 알파랑 W는 이 관계잖아. 이거잖아. 트랜스포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텀에서 보시면 W가 알파랑 어떤 관계인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시면 알파가 이 부분 있죠. 우리가 요게 뭐였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매트릭스가 나온 거예요. X 곱하기 XT. 자, 저걸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를 그램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요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램 매트릭스라고 저걸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W가 어떻게 된다? 그램 매트릭스를 이용한 즉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로 얘를 커널 트릭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가 바로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하는 어떤 뭐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이거 아까 좀 막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저렇게 커널 트릭 사용해서 G는 그래 좋아. 이거 계산하는 게 오래 걸려서 G를 계산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다시 뭐예요? 요거 역행렬 계산하셔야 되죠. 얘가 결과는 얘는 D by D 행렬이고 아까 by 3 by 3 행렬이고 얘는 여러분 뭐예요? N by N 행렬이죠. 그러니까 이거 역행렬 계산할 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계산하는데 커널 트릭 이용해서 저거 계산하는데 이득이 더 큰 경우 즉 D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커널 트릭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여기 커널 매트릭스 그거 쓰느니 그냥 요거 나중에 요거 역함수 이거 역함수 계산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다. 그거는 그냥 그러면 그냥 커널 트릭 안 사용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W는 이렇게 W 계산할 때 여기까지는 이거 계산이나 이거 계산이 훨씬 편한데 그거 말고 너 나중에 이거 핸들에서 나중에 이거 뭐야 역행렬 계산하고 그거 곱하기 하는 거 어떡할래? 그게 더 싫지 않아? 그렇다면 나 그게 더 싫어. 그러면 이쪽 방법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밑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커널 트릭 마칠게요. 그래서 커널 트릭은 일단 잘 알아두세요. 핵심이 뭐다? 우리가 고차원으로 바꿨고 고차원으로 바꿨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고차원에서의 유사성을 저차원에서 유사성으로 혹은 저차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고차원 매트릭스 칼큘레이션 없이.
아시죠?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울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활용될 아주 중요한 피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올려드린 것 중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있는데 요거 잠깐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뭐냐면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미니마이제이션 혹은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x 값을 구하시오, 인풋 값을 구하시오, 아규먼트 값 구하시오. 요거 할 때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플라이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예요. 저 라그랑주라고 부르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레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플레인이나 라인 이런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 그거의 임플리시 펑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형태가 더 친숙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런 형태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2차원만 하는 게 아니고 고차원에서의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거는 2차원에서만 좀 편하고 그 이상 차원에서는 저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포맷이라서 임플리시 펑션을 많이 쓸 거예요. 서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2차원에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게 R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서클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뭐였어요? 자, 이 함수. 자, 제가 이걸 어떤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f, x, y, z 3변수의 디펜던트한 이 함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1 넣으면 얼마 나오고 2 넣으면 얼마 나오고 나오는 함수예요. 근데 얘를 그레디언트를 한다. 건 저렇게 쓰고요. 이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자, 여러분 결과는 벡터예요. 3변수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변수가 3개면 얘는 뭐예요? 그레디언트 하면은 3디멘저널 벡터가 나오고요. 각각의 1디멘저널 컴포넌트, 각각 컴포넌트 3디멘저널이니까 3컴포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컴포넌트는 각각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요. 플레인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남겠죠. 6x 해봐요. 다음 8y 3승 그 다음 12z제곱 이런 식으로 남겠죠. 변수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얘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 이거 그냥 디멘전 제가 스페시파이 안 할게요. 제가 요게 fx가 fxyz가 3차원 3차원 4차원 공간에서 얘가 5인 점들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구해라 라고 하면 뭐냐면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점에서 요게 x축 있고 요게 y축이 있고 z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x축 있고 y축 있고 z축이 있을 텐데 그 방향으로 변화하는 애들을 다 합쳐서 새로운 벡터를 만든 거예요. x쪽으로의 방향, 변화 방향, f의 변화량이 있을 거고 y쪽으로의 변화량이 있을 거고 z쪽으로의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거 세 개를 합쳐서 여기 벡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f가 가장 함수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가장 함수가 많이 변해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포인트예요. 이거 생각해보시면 그레디언트는. 그래서 일로 가야 어때요? 함수가 제일 빨리 증가해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2차원에서 그냥 2차원에서 이거 미분한 거랑 여기서 미분한 거는 내가 이 방향 그레디언트는 미분의 일종인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f가 제일 많이 변해. 걔가 바로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이렇게 구하고 의미는 이렇게 된다. 각각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맞닥뜨렸다고 해볼게요. fx 미니마이즈 저 ax 더하기 y 자 이거 그냥 이 변수 두 개 변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fxy가 있어요. 저 fxy 있잖아. 저거 미니마이즈 해봐. 언제? 이게 제한 조건이라고 할 때, 제약 조건이라고 할 때 그걸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네, 요게 0이라고 할게. 이렇게 써볼게요. gx.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좀 헷갈리게 썼는데 subject to gx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쓰려고 쓴 거예요. 는 r제곱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게 만족한다고 할 때 그때 요걸 구해봐. 그러면 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할 때 여러분 2x 더하기 y의 최대값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죠. 이걸 만족하는 점들에 대해서 그게 바로 컨스트레인이죠. 쟤를 만족하는 점들이라는 건 저 원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걔들이 각각 걔네들의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있을 거고 x좌표의 2배, y좌표의 1배를 더해서 나온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최대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최소가 되는 지점 한번 구해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푸실 거예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풀어주는 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래서 얘를 제일 심한 건 얘를 k로 놓는 거예요. 그걸 k로 놓고 여기다가 넣어요. y는 마이너스 2x가 제일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튼 일종의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다 넣어서 그럼 x에 관한 1차 방정식 나오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고 판별식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피컬리. 자, 2x 더하기 y는 k라고 하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y는
EX 더하기 Y, EX 더하기 Y는 K. 요거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리실 수 있죠? 어떻게 돼요?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2를 가지는 이런 함수예요. 직선입니다. 이게 EX 더하기 Y는 K예요. K 값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겠죠? 그래프는 평행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왜 이래?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K가 최소가 되겠죠. 인정하시죠? 자, 여기가 K가 이렇게 돼야 이 점에서 EX 더하기 Y가 K가 EX 더하기 Y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은 거예요. 뭐야?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지점에서 최소가 될 것 같고 이 반대 지점 이 지점에서 어때? 이 지점에서 제일 최대가 될 것 같네.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최소가 되는 지점 찾았어요.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집중해 보세요. 이 점에서 비헤이비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제약 조건이랑 내가 지금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려는 목적 함수랑 x에 대한 기울기, y에 대한 기울기가 같죠? x에 대한 변화량, y에 대한 변화량, 그 함수의 변화량이 같죠? 즉 여기서 기울기가 같잖아요. 여기서 기울기죠. 기울기가 같죠. 지금 2차원이니까 기울기지 3차원, 4차원, 5차원 가면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란 말을 한마디로 못 써요. 대신 뭘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울기 말고 그레디언트가 같죠? 여기서 2차원에서도 어때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어떻게 표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어떻게 표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gx, y를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얘도 그레디언트가 여기는 이게 gx가 0인 지점이고 여기 지점에서 기울기는 그레디언트랑 그레디언트 벡터가 요거면 기울기가 이거고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랑 x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랑 같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게 아니고 어때요? 그레디언트 벡터는 방향만 설정해주기 때문에 어때요? 상수배예요 서로. 그래서 g랑 제가 찾은 옵티멀 포인트를 스타라고 하면 g에서 그레디언트랑 어때요? f에서의 그레디언트랑 찾은 옵티멀 포인트라면 상수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람다라고 써볼게요. 저 람다를 라그랑주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하는 거. g의 그레디언트랑 f의 그레디언트가 같아져요. 그래서 저 조건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분 기울기가 같아진다 해서 구하시는데 그 기울기가 같아진다 해서 구하는 게 여러분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요게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서로 상수배다. 그러니까 즉 최대 혹은 최소 값이려면 그 미분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접하는 거니까. 그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자, 저거를 좀 쓰면은 좀 고급지게 쓰면은 fxy 이게 람다 g 이렇게 되도록 되는 걸 쓰려면 먼저 이런 억실러리 펑션 보조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레디언트 다 하는 거예요. x, y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레디언트는 3차원, 2차원 변수가 2개면 2차원 벡터, 변수가 3개면 3차원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L은 변수가 몇 개로 보는 거예요? x, y도 변수지만 람다도 변수로 보는 거예요. 스칼라 변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요거 세 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x에 대해서 한 거 나오고 y에 대해서 한 거 나오고 그리고 뭐야? 요 람다에 대해서 한 거 나오는데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얘는 날라가고 f는 날라가고 gxy는 0 나오죠? 이게 뭐야? 우리가 애초에 주어졌던 constraint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약 함수랑 그리고 뭐야? 현재 최대 최소가 나오는 지점이랑 다 한 번에 써주려고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단순히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 함수를 정의해서 얘를 x, y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 각각 미분한 모든 애들이 다 0이 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사용해 준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 따로따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멋있게 쓰려고 한 줄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지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뭘 만족하는 거? g는 gx, y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꼴 0이 되도록 제약 조건을 써놔요. 미리. 그럼 뭐야? 요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지점에서 최소점 혹은 최대점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한 줄로 멋있게 쓰려고 이런 함수를 정의하고 이 짓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 내부에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람다에 대한 미분을 하면 제약 조건이 나오고 x,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둘 다 0이면 이 위에 게 최대 최소 조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 조건과 제약 조건을 한꺼번에 써주려고 저렇게 그레디언트를 람다를 포함한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걸 풀면 어떻게 된다? 최대 혹은 최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예시에서는 EX 더하기 Y 라그랑주 함수가 어떻게 돼요? 라그랑주 함수라고 불러요. 람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이거를 함수로 정의하고요. 얘를 뭘로 해? 얘를 L은 0이라고 써준 건 뭐예요? 이 벡터에 3개의 성분이 있을 텐데 그 3개의 성분이 전부 다 0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3개 성분 하나하나 써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첫 번째 성분이죠.
2 빼기 2x 람다는 0. 맞죠? 다음 두 번째 성분은 y에 대해서 다 미분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y 람다는 0. 그다음 뭐야? 여기는 자, 이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세 번째 성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연립하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x, y, 람다가 나올 거고 람다는 버리시고 x, y를 써주면 이 지점에서 최소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거고요. 자, 근데 우리 컨스트레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요? 여러 개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거 제가 살짝 지울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거 말고도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y 7은 0. 그럼 이거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2차원에서는 교점이 나오죠. 그 두 개 교점 중에서 최소화 되는 지점 누구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제한적인 조건에서 그 x, y들이 존재할 거고 그 존재하는 x, y 중에서 저 타겟 목적 함수인 f, x, y를 최대 혹은 최소로 만드는 애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근데 컨스트레인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럼 두 개, 자, 우리가 이 x 이번에 두 개 컨스트레인이 두 개면 약간 3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더 편해요. 2차원보다. 그래서 3차원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f, x, y, z를 최대화하라 혹은 최소화하라. 컨스트레인이 뭐일 때? subject to this and this일 때. 자, 그러면 h랑 g가 이렇게 생긴 subject 두 개 컨스트레인이 있을 때 f를 최대 최소화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날까요? 요게 이걸 만족하는 함수. 이게 이걸 만족하는 어떤 두 개 플레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얘네들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은 커브로 나타나죠. 3차원에서. 이 지점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 점들 중에 누구야? 얘를 최소화하는 XYZ를 구하라. 혹은 쟤를 최대화하는 XYZ를 구하라. 이 짓을 하라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그럼 어때요? 자, 뭐가 나올까요? 여기가 만약에 최대화 된다면? 자, 똑같아요. 아까랑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제가 결과부터 봤어요. 결과부터 판다는 건 뭐야? 최대화 지점을 일단 구했다고 해놓고 거기서의 조건이 뭐야? 를 본 거죠. 조건이 뭐야를 봤더니 요렇게 돼야 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를 펼쳤죠. 그러니까 구하려고 먼저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구했다면 그때 어떻게 돼?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구했다면 그게 미니멈 혹은 맥시마이제이션이라면 이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필요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이 되니까 반드시 이거라고 해서 최대 최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다. 이걸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가 최대 조건 이게 최대 최소라면 여기가 이렇게 됐겠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f가 숫자 적겠고 그 중에 한 점이 뭐예요? 그 중에 한 점이 최대 최소를 만들었겠죠, f에. 그럼 그 중에 한 점을 이 p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p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정해져요? 이 p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f에? 그레디언트는 뭐랑 뭐의 합으로 정해지냐면, 자 보세요. 뭐긴 뭐야? 자 보세요. 이 벡터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요 초록색 플레인 있죠. 그거의 노멀 펑션, 노멀 벡터랑 즉 이 노멀 벡터, 얘는 노멀 벡터가 없죠. 근데 뭐예요? 저 p점에서의 뭐는 구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그레디언트는 구하실 수 있죠. 얘는 g. 그리고 이는 이쪽으로는 h. 그레디언트 두 개 구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g와 h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있고 그거에 적절한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이게 뭐가 돼요? 이게 f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서 구해진다고요? 자, 다시 어디서 구해진다고요? 이 점들 중에 하나로 구해진다고요. 이 점들 중에 하나로 얘를 미니멈 혹은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게 구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건 컨스트레인이야. 이 점 여기 위에 있는 점이랑 이거 위에 동시에 있는 점이니까 요 커브에 있는 점으로 구해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 점에서 f의 최대값이 f가 최대로 변하는 값은 뭔지 모르지만 이쪽 방향으로 갈 텐데 그 점에서는 무조건 요거 두 개의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요거랑 요거의 컨비네이션으로 구해져야 돼요. 3개면 하나 더, 4개면 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쭉쭉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컨스트레인 여러 개 있으면 여러분 목적 뭐야? L을 이렇게 짜시면 되죠. 이렇게 짜시고 뭐야? 얘를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다 그레디언트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예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쫙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열 방식으로 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 컨스트레인이 부정식이 아니 뭐야?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번에 스페셜하게 더하기라고 할게요.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더하기 빼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더하기일 때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빼기할 때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게 더하기로 많이 정의되기 때문에 이니퀄리티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때 이니퀄리티를 이렇게 무조건 만들 수 있죠. 부등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아니, 교수님 원래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는데요.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gx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서브젝트 되어 있을 때 fx를 미니마이즈 혹은 맥시마이즈 해라. 그럼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 얘를 억실러리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 똑같은데 단 더 추가가 돼요. 마지막 연립방정식에. 이거 이외에도 뭘 추가해야 되냐면 요거랑 요걸 추가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각각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곱해져 있는 얘 있죠. 얘가 0이거나 아니면 뭐 얘가 0. 얘가 0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게 자, 자, 일단 다시 말 제가 꼬였는데 자, 최적화되는 그 지점에서는 여기 곱해져 있는 얘가 0이어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식을 딱 짰을 때. 자,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의 미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부등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위에서만 그게 안 생겨요. 최소값이. 최소값이 이 커브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자, 이 컨스트레인을 두 개로 분리한 거예요. 이 컨스트레인 잠깐 집중해서 보세요. 컨스트레인 뭐랑 뭐예요? gx가 0보다 작은 거랑 gx가 0인 거랑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기존에 얘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만 있었을 때, 등식 컨스트레인만 있었을 때 이 위에서 무조건 뭐가 생겨야 돼? 최적화하는 점 혹은 최소화하는 점이 구해져야 되는데 이번에 뭐예요? 요 내부에서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건 내부에서 생긴 거예요. 이 f가 요거 f의 컨투어거든요. f의 등고선이에요. 근데 이 f의 등고선이 이 gx는 0 내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경계랑 상관 있어요? 경계랑 상관없어요. 그냥 뭐야? f 자체를 그냥 얘를 미분하면 돼요. 얘가 0 되는 지점 구하면 되지. 미분하면 되지. 제가 0 되는 지점을 구해야지 뭐야? 이 g랑 상관없이 구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완전히 글로벌한 미니멈이 f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그냥 gx는 0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g에 상관없이 우리 컨스트레인하고 상관없이 구하면 되죠. 그럼 뭐예요? 이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럼 뭐예요? g랑 상관없이 구하면 되니까 그때는 얘를 무시하려고 그래서 뮤가 0인 거예요. 그런 거거나 최소값이 만약에 나오려면 아니면 뭐예요? 컨스트레인 이제는 실제로 뭔가 중요해졌죠. 여기 요 지점에서 0이 나오거나 경계에서 그리고 경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0이거나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써주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 그렇게 돼야지 최대 혹은 최소가 돼요. 그래서 얘가 0인 건 뭐야? 얘가 0인 건 뭐야? 이거야. 컨스트레인이 아무런 역할을 못할 때 그냥 그 내부에 그냥 최소값이 들어가 있을 때 f가 그냥 이 내부에서 최소가 잡혀서 그냥 f 단독으로만 최소를 구하나 컨스트레인이 있을 때 구하나 똑같을 때 그럼 이거 완전 통째로 무시해버리려고 뮤를 0으로 갖다 놓는 거고 그게 아니고 컨스트레인의 경계에서 최소값이 정해질 때 그러면 이게 0인 지점인 거잖아요. 우리가 최소값을 구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0인 거. 그럼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게 0이거나 라는 이 한국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미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추가해야 돼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컨스트레인이. 아시겠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건 뭐냐면 자 만약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뭔데? 이거 옵티멀 포인트가 진짜 바운드리에서 잡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잡히는 게 중요했다고 해보면 그러면 그땐 뭐예요? 그때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마치 뭐야? 우리가 기존에 뭐야?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에서 했던 것처럼 요거랑 서로 실수배가 되는데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죠. gx는 우리가 0으로 잡았다. 0보다 작다로 잡았다는 건 뭐냐면 요 바깥쪽으로 무조건 gx는 그레디언트가 잡히죠. 왜? 여러분 그레디언트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이 증가하는 쪽으로 벡터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깥으로 가요 얘는. 이 밑으로 여기가 0이라고 gx는 0이고 이 안쪽은 gx가 0보다 작은 쪽인데 무조건 바깥으로 가야 g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잡혀요 gx는. 그러니까 gx 우리가 최대 최소를 잡았을 때 그 지점 x스타라고 하면 그 x스타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g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잡혀요. 그리고 요 f는 무조건 안쪽으로 가게 왜 그래? 왜 안쪽으로 가게 잡혀? 당연하지. 보세요.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더 최대화되는 지점이 있죠. 최소화되는 지점이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니멈 포인트가 바깥쪽에 있어서 이 컨스트레인의 바깥쪽에 있어서 뭐예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못 잡고 만약에 이 안쪽에 미니멈이 있으면 걔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뮤는 0에 해당하는 케이스잖아요. 즉 1번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2번 케이스라는 건 뭐예요? 요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라는 거예요? 이 f가 작아질 여지가 있는데 아쉽지만 그 f가 진짜 최소화 되는 지점은 우리 컨스트레인보다 밖에 있어. 그러니까 컨스트레인보다 안으로 가면 갈수록 f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 그레디언트 이 최대가 되는 지점 혹은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무조건 그레디언트가 안쪽으로 잡혀요 f는. 그러니까 f랑 g가 어때요? 서로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뮤를 무조건 이렇게 잡으셨으면 억실리어리 펑션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뮤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다는 거는 요걸 포함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KKT라고 불러요. 이거 두 개를 KKT가 뭐의 약자더라? 쿵커터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 만든 사람 이름이겠죠. 자 만약에 멀티플이면 어떻게 돼요?
멀티플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돼요. 우리 멀티플 이퀄리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억실리 펑션 이렇게 하고 얘를 전부 다 라그랑주를 다 x, y, 뮤 모든 가능한 거에 대해서 다 0을 만들어주는 0을 찾고 대신 추가로 뭐 해줘? 이거랑 이거 해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에서 오늘 이번 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